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올라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림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계적인 게임 회사 라이엇 게임즈의 미드 VFX 아티스트 김동욱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TFT 팀에서 게임 플레이 미드 VFX 아티스트로 일을 하고 있는 김동욱이라고 합니다. 네,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인터뷰는 구독자들의 질문을 선별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처음 동욱님이 이펙트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될까요? 대학교 졸업 후 첫 커리어는 제가 이제 3D 모델링 아티스트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학교 선배였던 이제 캐스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나우리덕에서 VFX 디렉터도 하셨었고 비욘드 FX라는 이제 아웃소싱 회사를 운영하는 분이신데 그분이 이제 리얼타임 VFX에 대한 강연을 하는 거를 제가 처음 듣고 그때 이펙트에 처음 관심을 갖고 접하게 됐어요. 그럼 게임 이펙트를 배우고 취업하는 데까지 얼마나 걸렸을까요? 제가 막 VFX를 시작할 때에는 VFX에 대한 이제 커리큘럼이 전무하던 때라 VFX를 제가 따로 전문적으로 배운 적은 없고요. 당시 이제 3D 모델링 아티스트로 일하고 있는 와중에 이직하려던 회사에서 이제 VFX 아티스트 포지션이 있는데 자기들이 다 가르쳐 줄 테니까 VFX 아티스트에 관심이 있으면 해보지 않겠냐. 근데 이제 그 전에 라는 이제 학교 선배분에게 이미 VFX에 대해서 들어서 관심이 있던 터라 알겠다고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그때 처음 이제 VFX 아티스트로 처음 취업을 하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운명이네요. 게임 이펙트를 만들면서 어떤 부분이 가장 재밌었나요? 만들면서 재밌었던 부분하고 그 후에 또 재밌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만들면서 재밌었던 부분은 이제 VFX라는 특성상 오디오 팀하고도 협력을 해야 되고 디자인 팀하고도 협력을 해야 되고 또 애니메이션 팀하고도 같이 일을 하고 이래야 되다 보니까 서로 조율을 하면서 이런 과정이 굉장히 이제 즐거웠던 기억으로 남아 있고요. 또 그렇게 노력을 통해서 나온 결과물들이 플레이어들이 이제 그걸 가지고 놀면서 굉장히 즐거워해 주시고 막 유튜브에도 막 올라오고 이런 걸 보면서 그거 가지고 굉장히 이제 행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펙트 작업에서 어렵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뽑으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쉬운 부분이 잘 없죠. 근데 제가 몇 가지를 꼽았을 때는 이제 기획 단계에서 컨셉 아트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이제 그게 텍스트로만 있을 수도 있는데 그쵸. 그걸 게임 플레이에 잘 맞게 더 멋지고 화려하게 만들고 싶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게임 플레이에는 방해되지 않게 눈에 잘 보여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밸런스를 잡는 거를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하면서도 최적화를 좋은 선에서 유지하는 것. 이 두 개가 아마 가장 어렵지 않을까. 스타일라이즈드와 필사 아트풍에서 어떤 걸 선호하는지 또 그 이유가 궁금해요. 물론 이제 스타일라이즈드와 리얼리스틱 둘 다 이제 프로젝트의 성격에 따라서 재밌는 스타일이지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스타일라이즈드를 더 선호하는데 그 이유는 스타일라이즈드는 아티스트 본인의 상상력이 더 많이 들어가는 편이에요. 뭔가 자유롭게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많고 타이밍이나 쉐입이라 그러죠. 그런 형태를 제가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들 수 있는 점들이 있어서 그래서 스타일라이즈드를 이제 좀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이펙터가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될 우선순위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이제 애니메이터하고 비슷한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애니메이션을 할 때 뭐 형태가 어떻게 바뀌는지 타이밍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이제 공부도 공부지만 그걸 바로바로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색상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펙트 텍스처를 만들 때 포토샵 외에도 서브세트 디자이너나 다른 텍스처 툴을 사용하시나요? 제가 일하는 프로젝트는 텍스처를 작업할 때 웬만하면 포토샵 바깥으로 나가지는 않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인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서브스텐스 디자이너나 이제 다른 툴들 어느 정도 전반적으로 업계에서 주로 쓰는 툴들은 이해 정도는 하고 넘어가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펙트를 제작할 때 피해야 할 요소나 주의해야 할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문화적 금기 요소나 라이엇 내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용하면 안 되는 이펙트 요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략적 팀 전투의 케이스에 한해서 저희가 글로벌 서비스다 보니까 저희가 문화적 이해가 충분하지 않은 종교적인 심볼이라든지 네. 실제 존재하는 문자라든지 혹은 이제 뭐 주술적인 의미가 있는 뭐 그런 것들은 최대한 사용을 이제 지향하고 있고요. 직접적으로 피나 이제 해골 같은 거를 표현하는 것들은 아무래도 피하고 있습니다. 이제 색상 조합은 조심하는 부분이 완전히 하얀색을 사용한다든지 완전히 검은색을 사용하는 거는 피하고 있습니다. 이펙트 제작 시에 레퍼런스를 찾을 때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수집 방법이나 자료를 정리하는 방식이 있으면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스틸 이미지, 그러니까 이제 멈춰있는 이미지가 아니고 제가 게임 내에서 움직이고 작동하는 요소다 보니까 아트스테이션이나 핀터레스트도 굉장히 훌륭한 리소스지만 저는 이제 유튜브나 이런 비메오 같은 영상 매체를 더 선호하는 편이고요. 보통 이제 레퍼런스를 찾을 때는 어디에 한계를 두지 않고 최대한 다양하게 찾아 놓는 것이 아무래도 그걸 조합했을 때 더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요즘에 취업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퀄리티 높은 작품도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면접관 입장에서 보실 때 포트폴리오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다른 회사의 기준은 정확히 잘 모르지만 라이엇에 한정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되게 퀄리티가 좋고 되게 화려하고 되게 이쁜 포트폴리오도 포지션이 있는 프로젝트 지원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프로젝트의 아트 스타일과 특성에 맞춰서 포트폴리오를 되게 정확하게 제작을 하셔야 이게 뽑힐 수가 있습니다. 정말 리얼리스틱하고 이런 이펙트 포트폴리오를 TFT에 갖고 오시면 TFT 팀에서는 이걸 뽑아드리기가 정말 어려워요. 우리가 볼 때도 와 이거 너무 잘했다, 너무 멋있다. 하지만 이거는 좀 뽑아드리기는 힘들 것 같다. 리그 오브 레전드가 있고 와일드 리프트가 있고 TFT가 있고 발로란트가 있는데 또 각각 프로젝트마다 추구하는 VFX가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프로젝트를 좀 더 이제 세분화를 해서 포트폴리오를 만드시는 게 경쟁력을 엄청나게 높일 수 있는 그런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외국에서 보는 한국 게임 이펙트의 선호도는 어느 정도이고 그 이유가 좀 궁금하거든요. 특별히 한국 회사의 VFX를 참고하거나 그런 적은 이제 잘 없는데요. 로스트아크를 참고하는 경우가 많고 제너럴하게 쓸 수 있는 아트 스타일이거든요. 그 정도는 알고 있지만 그 외의 게임이 언급되는 경우는 잘 못 본 것 같습니다. 그 프로젝트가 추구하는 아트 스타일이 아니면 사실 레퍼런스를 쓰기가 마땅치 않아요. 모든 VFX는 각각의 프로젝트에 맞게끔 이제 조절이 다 돼 있는 상태고 아트 스타일이 다르면 1대1 레퍼런스로 쓰기는 쉽지 않죠. 라이엇에 취직하고 싶은 게임 이펙터 꿈나무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라이엇에 들어오고 싶으시다면 라이엇을 목표로 들어오시면 안 돼요. 어떤 특정 회사를 목표로 하시기보다는 내가 좋은 게임 플레이 VFX 아티스트가 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오시면 더 좋은 결과를 얻으실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리얼타임 VFX 쪽은 뭐 애니메이션이라든지 다른 분야에 비해서 역사도 좀 짧고 그만큼 자료도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저도 이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봤고 막 여기저기 지원을 할 때 막 엄청 많이 떨어져 봤거든요. 저도. 그리고 되게 막 망망대해를 가는 것 같은 기분이 많이 들 때가 있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올라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좀 힘드시더라도 나중에 더 재미있는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을 테니까 즐겁게 작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리면서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번 인터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